네, 안녕하십니까. 경영수학 김진 선생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수학력 시험 문제 가져왔고요. 그 초기 수능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그 굉장히 유명한 문제죠. 그냥 이제 번호만 써놓고 내리막의 길이 이렇게 제가 원래는 문제 전문을 다 소개하고 그것을 이제 읽어가면서 좀 행간의 의미를 밝히는 것들을 좀 좋아하는데 너무나 유명한 문제여서 그냥 이런 정도로 적어놨습니다. 그냥 구글이나 뭐 네이버에 검색만 하셔도 나와요. 한번 해볼게요. 일단 뭐 초기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초기 수능. 수학력 시험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학력고사 이후로 94학년도 이때는 이제 두 번 1차, 2차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시험이 치러지고 이제 사고력 평가 뭐 지금도 당연히 그러하지만 사고력 평가를 목적으로 이제 뭐 지금까지 배운 고교 과정까지 배운 수학 범위 전반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시험 범위로 하여서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낸 것이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어떤 사고력이라고 할 것이 우리가 지금 뭐 행동 영역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지만 요즘은 이런 거 중요하게 또 뭐 소개하시는 분들은 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네 가지 정도로 이제 그 수학력 시험의 사고력, 그러니까 수학력 시험에서 평가하는 사고력을 소개하곤 합니다.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어떤 학자들은 뭐 의사소통 능력, 수학력 시험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사소통 능력, 또 뭐 이제 수학 교육에서는 중요한 사고력이다. 그러니까 뭐 이제 논술과 같은 뭐 제가 이제 자주 풀어왔던 본고사 같은 곳에서 중요한 서술 능력,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겠죠. 또는 면접에서 이제 구술로 말할 수 있는 능력도 포함될 거고요. 어쨌든 이제 이 네 가지 또는 뭐 좀 넓게 봐서는 다섯 가지까지의 이제 행동 영역 또는 사고력들이 당연히 교집합이 없는 것들도 아니고 딱 봐도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면 되게 통합적으로 보이잖아요. 나머지를 되게 많은 부분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름으로 보이는데 뭐 실제로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교육학적으로는 어떤 그 포함 관계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런 것에 관한 논문도 가끔은 이제 살펴보곤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걸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생의 관점에서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초기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사고력의 평가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주류의 인터넷 강의에서 배우고 있는 뭐 비율 관계 삼도극 근사 뭐 n축 뭐 넓이 공식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소위 말해서 정말 욕을 하고 싶은데 그런 이제 편법들이 아니라 뭐 1초 풀이, 3초 풀이 뭐 그런 편법들이 아니라 정말 이제 생소한 소재들을 가지고 그것을 어떤 식의 수학적 사고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는 시험으로서 초기 수능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수능은 조금 더 그런 성격이 짙은 성격의 문항이 많고요. 이 수학력 시험을 처음 그러니까 초대 평가원장을 만났을 때도 이제 지금의 수능과 그 당시에 초기의 수학력 시험의 이제 목적 자체가 많이 달라져 있다. 너무나 달라져 있기 때문에 지금의 수능은 그 역할 그리고 그 이제 의의를 많이 이제 잃은 상태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주로 이제 하곤 했습니다. 뭐 직접 배웠을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언론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어쨌든 해볼게요. 그렇고 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초기 수능 문제를 가져와 봤고요.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직원뿔 이게 되게 기상천외한 문제예요. 이게 사실 직원뿔에서 문제를 잠깐 설명하자면 관람열차인가? 직원뿔이라고 하는 것은 이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원이죠. 민면의 중심을 관통할 때 직원뿔이라고 합니다. 뭐 직원뿔이 아닌 건 뭐냐? 그러면 뭐 이런 빛원뿔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빛원뿔.
뭐 이런 식으로 삐쭉삐쭉한 거는 빗 원뿔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이 직원뿔이랑 빗 원뿔이 밑면의 반지름과 높이가 같으면 당연히 같은 부피를 가져요. 그건 이제 정적분에서 쉽게 알 수 있죠. 이 단면을 보았을 때 이 면적이 같잖아요. 그것을 이제 이 높이만큼 정적분한 값이니까 당연히 같은 부피를 갖긴 합니다. 다른 얘기고. 어쨌든 직원뿔이 있는데요. 직원뿔의 어떤 한 지점, 민면의 테두리의 한 지점 A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10m 위로 올라간 10m가 아니라 10만큼 위로 올라간 B 지점까지 이제 관람 열차를 타고 이렇게 올라온답니다. 근데 이제 최단 거리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최단 거리로 올라오는 와중에 자, 어느 순간까지는 오르막이었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내리막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명시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오르막이고 어떤 순간 이후로는 쭉 내리막이다. 이제 내리막의 길이는 얼마냐? 내리막길의 길이가 얼마냐라고 하는 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막, 내리막. 이게 어떤 수학적으로 잘 정의되어 있는 단어는 아닐 것 같아요. 이제 산을 오른다라고 하면은 고도가 높아질수록 이제 그냥 이제 산을 뭐 이렇게 오른다고 한다고 하더라고. 산을 오른다고 하더라도 뭐 여기서 이제 정상까지 직선으로 오른다고 치면은 항상 이제 오르막길을 걷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지점까지 이제 이 곡선의 외부, 그러니까 곡선의 이제 겉면을 따라서 최단 거리로 이제 돌아 걸으면 여기서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오르막이다가 어느 순간 내리막인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도를 어떻게 잴 수 있냐는 말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97학년도 수능, 그러니까 즉 96년도에 치러진 97학년도 수능이 최악의 수학력 시험, 그러니까 등급컷이랄까요? 그러니까 평균 점수대가 가장 낮은 수학력 시험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수험생들에게는 최악이었지만 교육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낼 수 있나 하는 정도로 좀 경이롭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예컨대 좀 간단한 경우를 만들어 볼까요? 고도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겠으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온다고 할게요. 이렇게 온다. 같은 자리로 온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좀 이 친구를, 이 원뿔을 돌려서 생각하면은 여기 짧아가지고 여기 지점에서 대충 뭐 여기를 10이라고 볼까요? 일로 왔다가 일로 다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와요.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가 고도가 제일 높을 것 같고, 그리고 다시 이제 고도는 빵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오르는 길과 내리는 길, 그러니까 예상컨대 오르는 길과 내리는 길이 대칭적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그러니까 이 반대편 모서리가 있는 곳에서 최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올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직원뿔에 옆면을 전개도로 펼쳐놓으면 부채꼴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죠?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왜냐하면 이 부채꼴을 말았을 때 이 점과 이 점 겹쳐지니까요. 이렇게 걸어오는 길에서 여기 이 중앙이 고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수선의 발을 내리고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요. 이제 뭐 길이를 구하는 건데 그런 길이를 구하는 것도 뭐 예컨대 옛날에 저희가 자주 푸는 뭐 일본 대학 본고사라든지 뭐 적어도 뭐 학력고사 시절에도 그렇고 뭐 이런 정도의 문제는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좀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소재인 것이죠. 이제 원뿔에서 전개도를 펼쳐서 이제 최단거리의 길이를 구한다. 자체는 굉장히 이제 생소하지 않은 소재라는 말이에요. 근데 오르막 내리막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요. 이게 수학적인 소재로 교과서에 소개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그것을 오르막 내리막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그러니까 오르막 내리막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사회적으로 잘 통용되고 있는 말인데 그것을 수학적 표현으로 우리가 바꾸어가는 과정 자체가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교과서에 없으니까. 그래서 가장 처음 하는 일은 이런 걸 거예요. 오르막이라고 하면 당연히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답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냥 이제 뭐 제가 이렇게 막 헛소리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추론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여기보다 높다는 게 이제 사회적으로 잘 정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수학적으로 오르막이 뭐냐, 오르막을 잘 정의해보자 이런 말이 아니라 문제를 일단 풀어야 되니까. 그리고 오르막 내리막이라고 하는 말은 충분히 잘 알 수 있는 수준의 어휘니까요. 여기보단 여기가 더 높다라고 하는 말을 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다라고 하는 말은 또 뭐예요? 지금 이 원이 놓여있는 평면의 관점에서 이 평면을 XY 평면이라고 줄까요? XY 평면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그리고 이제 편의상 여기 지축이라고 해보죠. 지원뿔이니까 지축은 이제 원의 중심, 그러니까 밑면의 중심을 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뭐 이제 여기를 Y축, 여기를 뭐 X축 이런 식으로 두면 지좌표가 B에서 더 높은 것이 자명해요.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이제 지면을 기준으로의 높이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물리적으로도 높이를 측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를 들어 무슨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든지 어떤 높이 포텐셜 에너지의 변수로서의 높이를 측정할 때도 어떤 기준점을 아래에 두고 거기서 떨어진 정도로 이제 높이를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등학교까지의 경험으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이를 밑면부터 이제 이야기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친숙해요, 좀 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는데 돌아요. 그럼 높이를 생각했을 때 이제 이 모선의 선분들을 그려보면 선분을 그렸을 때 이 모선의 길이가 길면 당연히 이제 닮음에 의해서 지금 이 직각 삼각형과 이 직각 삼각형은 닮음이 될 텐데, 그러니까 모선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이 높이도 크다는 걸 당연히 알 수 있어요. 이 세타가 일정하니까요. 왜냐면 직원뿔이라고 하는 것은 직각삼각형을 어떤 축에 대해서 회전시킨 도형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높이를 생각했을 때는 일단 이게 모선의 길이를 재보겠다. 그러니까 모선으로 난 선분을 그어서 이제 원뿔의 꼭지점과 원의 테두리를 잇는 이제 모선의 일부로서의 선분을 그어서 이 경로와 만나는 점과 이 밑면 테두리까지의 거리를 재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것을 이제 전개도로 표현하면, 일반적이란 말은 죄송해요. 정정하겠습니다. 일반적이 아니라 신숙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단거리를 전개도에 표현하면
A 지점이고요. A가 지금 B 지점인데, 근데 그 B 지점은 여기라고도 말할 수 있죠. 여기는 10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채꼴의 이제 각 길이 수치들을 표기하면 60 이 모선의 길이니까 이 모선의 길이가 60이라는 거는 이 부채꼴의 반지름이 60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밑면의 둘레가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인데, 밑면의 둘레는 40파이죠. 40파이고 40파이가 60 곱하기 중심각 세타가 될 텐데, 세타는 3분의 2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선분을 긋고요. 선분을 그었을 때 방금과 마찬가지로 이 노란 선분은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 이제 어떤 색일까요?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그러니까 지금 이 길이가 이 상황에선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조금 더 그리면 잘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짧아진다고 하잖아요. 짧아진다는 게 지금 문제에 나와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오르막이,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는 오르막이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내리막이라고 문제에 명시를 해줬어요. 근데 그 내리막의 길이를 구해라. 그러니까 언제 이제 이 모선에 의한 이제 그 최단거리로 잘린 이 파란 선분의 길이가 짧아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언제 짧아지고 있냐. 그럼 이제 좀 쉬워지죠. 요 길이는 이 노란색 길이에서 이 길이를 뺀 건데, 지금 이 파란색 길이가 언제 짧아지고 있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지금 노란색 길이는 반지름이잖아요. 반지름. 부채꼴의 반지름. 60으로 일정하죠. 지금 일정한 길이는 반지름 이 노란색 길이는 반지름 60으로 일정한데요. 이 파란색 길이를 관찰하기 위해서 이 길이가 이 노란색에서 파란색을 뺀 길이, 이 분홍색 길이들이 이 분홍색 길이들은 이제 파란색 길이가 길어지는 만큼 분홍색 길이들은 짧아지고 있겠죠? 분홍색 길이는 짧아지다가 다시 길어지는 때가 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충분히 배운 일이에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지금 이제 어떤 초록색 선분이 있고 노란색 점이 있는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중에 최단 거리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인정하잖아요. 그 거리는 이 점에서 선분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수선의 발과 수선의 발과 점 사이의 거리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최단 거리임을 증명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하죠. 지금 이 점이 아닌 다른 어떤 임의의 점이 최단 거리라고 가정하면, 그 수선의 발을 P라고 하고요. 이 점을 A라고 하면,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일단 P와 P'A는 직각삼각형으로 만들어지고요. 당연히 P가 수선의 발이니까 지금 이 각이 수직이 될 거예요. 근데 그럼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 예제곱이니까 얘는 항상 얘보다 길죠. 깁니다.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한. P와 P'이 일치하지 않는 한 AP보다 AP' 더 길어요. 그러니까 최단거리가 아니에요. 모순이죠. 그래서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점에서 선분 또는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구하면 되죠. 다 나왔습니다. 이 분홍색이 최단 거리가 되었다가 다시 길어지는 시점은 이 꼭지점에서
이 선분의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갑자기 이제 해설에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 해설하면 아니 그냥 꼭 무슨 누가 뭐 높이를 아래서부터 재냐 꼭대기서부터 재지 이런 뭔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지금 여러분 그분 만약에 그 강사가 이제 등산을 가는데 지금 몇 미터 올라왔냐라고 말하면 진짜 뺨을 때려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강사가 있으면 그렇게 말하는 강사랑은 무슨 말이냐 그렇게 말하는 강사가 있으면 그렇게 말하는 강사와 등산을 가세요. 지금 흥분해서 말도 안 나오네. 그렇게 말하는 강사와 등산을 간 후에 그 강사가 지금 몇 미터나 올라왔냐면 뺨싸다기를 뺨따기를 날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흥분한 거야? 어쨌든 이때를 기준으로 이 분홍색의 길이는 길어지고 있으니까 파란색의 길이는 짧아지고 있다는 얘기고 이 거리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내리막의 길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당연히 여러분 높이라고 하는 것, 이제 고도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이 이제 지면에 올라 있고 지면을 기준으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 또는 그와 그에 대응하는 것들을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이라 죄송합니다. 계속 일반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일상적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친숙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점과 지금 여기부터 이제 뭐 높이를 재면 되는 일 아니냐 라고 하는 말은 이미 그냥 답을 알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하다가 지금 그 파란색 길이를 관찰하고 싶은데 노란색 길이인 반지름이 일정하기 때문에 반대로 그러면 이제 빼는 것의 사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집합의 사고라고 할까요? 여사건의 사고라고 할까요? 그럼 빼는 것은 어떨까? 라고 하는 사고의 관점에서 발견적으로 이런 것들, 지금 이 지점이 이 수선의 발을 기준으로 내리막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파란색 선을 그으려고 노력해봐도 뭔가 어디선가 좀 특징적인 점이 나올까 하면은, 특징적인 점이 될까 하면은 이 지금 딱 수직이 되는 때 임을 어느 정도는 추론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제가 어떤 감각에 의한 추론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말을 하는 건 정말 실례되는 말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긋다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고요. 길이를 구하면요. 네, 52죠. 그림을 다시 하겠습니다. 선생님을 내고요. 이제 결과를 아니까 아무 계산만 하면 되죠. 한번 해볼까요? 이것이 이 각도가 3분의 2파이니까 여기 길이는 이제 코사인 법칙으로 알 수 있죠. 여기 길이를 L이라고 하면 L 제곱은 60의 제곱 3600 더하기 50의 제곱 2500 매기 2 곱하기 60 곱하기 50 곱하기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6100이고요. 이렇게 지우면 3000이죠. 9100입니다. 자, L은 90일은 13 곱하기 7이죠. 13 곱하기 7이니까 이제 소수 두 개의 곱이니까 제곱수가 아니고 10 루트 91입니다. L이 그렇고요. 지금 그 L은 10루트 91까지 했고요. 지금 그 그림을 다시 그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60이고 50이고 얘가 10루트 91이죠. 얘가 3분의 2파이고요. 이때 요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요. 그럼 여기를 세타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3분의 2파이 분의
10루트 91은 사인 세타분의 60이고요. 우리가 지금 그리고 사인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길이, 뭐, x는 50 곱하기 코사인 세타예요. 일단 여기서, 이 식에서, 사인 세타는 60 곱하기 10루트 91분의 사인 3분의 2파이니까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러면 10루트 91분의 30 루트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코사인 세타는 지금 얘 제곱하면 9100이었죠 아까? 얘 제곱하면은 2700이니까요. 9100에서 2700 빼면 뭔가요? 9100에서 2700 계산이 안 되네요. 6400? 6400의 루트입니다. 6400의 루트. 그러니까 그 코사인 세타는 10루트 91분의 루트 6400인데요. 10루트 91분의 루트 6400은 80이고요. 얘는 루트 91분의 8이죠. 루트 91분의 8이니까 이제 x는 50 곱하기 루트 91분의 8에서 x는 루트 91분의 400. 이 답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초기 수능 문제 이렇게 해결해 봤는데요. 뭐 이제 문제의 핵심 원리를 발견적 추론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 그 생각의 틀을 한번 재직조해보고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다시 바라보고 그것으로 문제의 해결의 핵심 원리를 찾은 후에 뭐 이런 이제 간단한 계산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말로 하면 당연히 쉬워 보이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틀 자체를 아예 새롭게 만든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라고 하는 틀,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배워왔던 수학 교과에서의 틀을 이제 여러 가지 모델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보는 시도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그냥 지금은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위에부터 재라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수선의 발 내리고 이렇게 문제 푸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 이런 문제 새로 나오면 절대 못 푸실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였다라고 답을 외우지 마시고 그 답을 내기 위해서 어떤 사고가 필요한지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초기 수능 굉장히 멋있는 문제였고요. 앞으로도 초기 수능 좀 많이 다뤄보겠습니다. 네, 이런 정도로 할게요.